시민이 만드는 양주시, 오늘은 난방비 폭탄 해결입니다. 가능할까요? 지역 난방 부분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1월달에 좀 잘 아시다시피 극한의 추위가 좀 있었어요, 여성 쪽에. 네.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 지역 난방, 아파트 관리 폭탄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단 저희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도시가스도 그런 내용들도 같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주시 많은 주민분들께서 지난 1월 난방비와 관련해 불평과 민원을 제기하신 상황을 확인하고자 양주시의 난방 온 열수를 공급하는 대륜 발전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방문 협조를 받는 데만 무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상 단독 공급 구조를 가진 업체의 책임 있는 대응일까요? 시민분들께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촬영 협조도 요청했지만 아쉽게도 촬영은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팅 내용의 일부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난방비는 정상적으로 부과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내주는 손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방을 하거나 급탕을 운영하기 위한 교환기가 그 안에 기기실에 있거든요. 그 기기실 안에서 도는 순수한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손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손실분을 부과드리는 게 아니라 계량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기기실도 단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을 말씀드려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질문하신 4번 사항에 같이 말씀을 드려요. 아까 전에 저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론에서 쉽게 말해서 옥정지구는 가깝고 회천지구는 겁내 멀잖아요. 단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떤 공급을 하면 품질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회천지구의 정상 품질 이상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요. 네. 왜냐면 CPP라는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네. 거기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공급을 해요. 네. 일본 규정에 보면 75도에 115도라는 농도가 있습니다. 공급 온도. 네. 그거 안으로 들어가면 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열교환기가 난방을 공급을 하기 위한 효율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공급 온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기준으로 공급을 하고 저희는 여론에서 무조건 100도 이상으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럼 쭉 가면 사용량이 많아지면 뭐 금방 도착하니까 98도 이렇게 도착을 하겠죠. 네. 근데 사용량이 없으면 뭐 90도 이렇게까지 내려가죠. 근데 90도 물을 가지고 네. 난방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뭐 세대 지내보시면 90도 물 들어오는데 왜 방바닥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90도 물을 이제 저희는 설명인데 100도 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100도 물이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난방을 하는 열교환기가 기계실에 있는 거예요. 네. 요게 물이 세대로 공급을 되는 거고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돌죠. 네. 네. 계속 뱅뱅을 도는데 요게 물의 온도를 결정하는 건 관리사무소가 해요. 네. 네. 근데 보통 그거를 관리사무소에서 뭐 50도에서 55도 사이를 이제 뭐 겨울철에는 뭐 55도까지 올리고 아닐 때는 50도로 내리고 뭐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그 단가에도 차이가 생기나요? 아파트 내에서 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90도로 뭐 이렇게 오잖아요, 오늘 건. 근데 우리가 그 조절을 한다고 단가에 영향이 생기는 거지. 있죠. 네. 아니지.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단가에는 영향이 없고, 네. 우리 동절기, 아니요, 그거보다는 그런 것도 있고, 동절기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한 이렇게 방법들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거 보셨으니까, 혹시 네. 개별 난방일 때도, 네. 그거 보면은 매출로 놓거나 아니면 난방을 최소 난방 단위로 돌리는 게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덜 듭니다. 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도 갑자기 변속을 하거나 그럼 정속 운전을 할 때는 에너지가 좀 덜 들어가거든요. 네. 가는 가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속 운전에 대한 부분이 에너지가 좀 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조금이라도 더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했다가 다시 올리거나 이걸 온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면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더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 더 들어가는 만큼의 에너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단가는 변동이 없고 네. 아파트 단가의 내에서. 변동되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 교육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에너지 난방 비용이 좀 덜 들어갑니다라고 교육을 계속 하고 있어요. 동절기에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교육을 시켜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90도, 뭐 90도에서 110도라고 뭐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오면은 우리가 쓰는 거는 50 뭐 몇 도로 쓰는데 55도까지 뭐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열이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왜 그 온도가 내려가 있다가 겨울철 되면 올리면은 단가가 올라가는지. 단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전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50도에서 우리는 그냥 55도 계속 맞춰놔도 어차피 단가는 똑같은 거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단가라고 해서 틀리다고 얘기한 거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약간 공학적인 게 필요한데 열 개념을 지금 네, 에너지,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쉽게 제가 설명하는 거는 라면 끓이실 때, 네. 라면 끓일 때 센 불로 끓이건 약불로 끓이건 네. 에너지는 들어가죠. 네. 그럼 센 불로 끓이면 짧게 쓰고 네. 가스를 네. 네. 약불로 쓰면 길게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온도를 변화를 하면 유량이 변화가 돼요. 네. 유량이 변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그리고 아파트에서 55도, 50도 이렇게 공급을 잘 안 해요. 해초는 제가 가서 싸워요. 모르시겠지만 한겨울에 공급 온도 너무 낮게 해서 난방 품질이 떨어진다. 40도 때 40몇 도 공급을 해요. 그래서 저랑 엄청 싸요 관리자들이랑. 네. 공급 온도 높여라. 그분들은 이거 올리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네.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올리지 못한다. 이거로 저희랑 싸워요. 네. 올리면 또 방법이 올라간다는 거죠, 결국은. 난방비. 그거는 그런 거예요. 제약을 거는 거예요. 난방을 못 쓰게 막는 거예요. 라면물을 끓이는데 네, 라면이 안 익게 안 익게 제대로 끓여서 익는 게 아니고 끓게 만드는 거야. 약불로 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못 쓰게 제약을 거는 거고요. 겨울철에 적정 온도는 공급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50도, 55도 그 적정 온도를 공급을 하고 다만 이제 간절기 때나 낮에 따뜻할 때 공급 온도를 낮춰야죠. 왜냐 사용을 안 하는데 이게 물이 돌면 손실이 45도로 돌 때랑 55도로 돌 때랑 손실 양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할 땐 줄이고 사용을 할 때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수동 조작을 자꾸 해요. 네, 수동 조작은 고정 45도 혹은 48도, 49도 수동 운전하는 데는 다 이 정도로 그냥 고정시켜놔요. 그 난방이 조금 사용할 땐 문제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면 열량을 전달을 못해요. 왜냐면 물이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공급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 에너지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라면물 끓일 때 불리는 거예요. 익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안 쓸 땐 줄이셔야 됩니다. 낮 시간대에 그거를 그러면 사람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외기 보상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기 보상. 근데 거기 관리자들이 자꾸 로테이션 되고 지역 난방을 경험 안 했던 사람, 예전 분들 그러면 난방비 있고 공급 온도라고 생각을 하니 높이면 요금 많이 나오니까 안 돼. 제약 운전을 자꾸 거는 거예요. 네.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십니까? 전기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보내드릴 때는, 뭐, 변전소에서 보낼 때는 뭐 220도, 230도, 우리가 보통 정적이 220도니까요. 220도, 220볼트니까요. 230도 정도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세대에서 쓰실 때는, 뭐, 210 변환해서, 뭐, 예를 들어, 뭐, 110볼트짜리를 쓰거나, 뭐, 그런다고 돈을 덜 받거나 다달을 덜 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워낙 전자기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내드리는 저희는 전격 기준대로 거기서 쓰시는 기기가 동작하기 어떤 최적의 조건까지는 보내드리거든요. 그 안에서 쓰시는 거는 이제 세대에서 쓰시는 거니까 그 쓰신 만큼의 요금으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 관리사무소 40을 제가 떴기 때문에 작게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오고 아, 그러진 않을까요? 이게 이제 여기 4번 하죠. 순서대로. 어차피 끝까지 얘기하면 다 얘기하게 되니까 공부단방 가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난방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난방 그래서 다소 1월달에 조금 이제 그 극한의 추위가 좀 있어서 조금 이제 불편하셨겠지만 이런 점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어떤 그래도 그 최적의 좋은 조건으로 좋은 서비스를 저희가 보답을 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제가 이해한다는 건 관리사무소 관리할 때 예를 들면 낮에는 안 쓰니까 45도 했다가 밤에는 많이 쓰니까 55도 바꾸고 이걸 계속 해주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외기 보상이라는 게 자동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온도에 따라 이렇게 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회천지구는 제가 애착을 가지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랑 많이 싸워서 제가 많이 바꿨어요. 진짜 진심으로 싸웠습니다. 큰 소리. 근데 그런 설명들을 관리사무소에 하시면 안 돼요. 입주자 대표들한테 해야 돼요. 왜냐면 전달이 안 되네. 전달이 안 되고 실제로 돈 내는 거는 입주자들이 내기 때문에 난방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세대에 부과되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공동 난방비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 기준 단가가 있어요. 아까 전에 난방 같은 경우에 저희 단가에 단위환산 곱하고 부가세 곱하고 그다음에 연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나온다고 10%에서 가산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10% 나온다고 했는데 어느 달은 더 나오고 어느 달은 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공동난방비로 정리되고 급탕요금 단가가 있어요. 네. 급탕요금 단가가 저희가 지금 얼마냐? 8,000원? 동전이 기준 9,120원. 9,120원인데 9,120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 난방비, 급탕요금을 다 걷었는데 네.
오장다. 네. 그러면 이제 공동난방비로 발생을 해서 세대로 L분의 1에서 내보낸다고요? 내라고 저희는 안내를 하죠. 주변 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 호에 살고 있는데 위에 층, 옆에 층이 예를 들어서 뭐 난방을 안 쓸 경우에 저만 난방을 쓸 경우에 이제 물이 도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더 돈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뭐 위에서 이제 난방을 해주면 위에라든지 아래라든지 따뜻할 이 정도 네, 이게 돼 있는데 그만큼을 에너지를 더 써야 되잖아요. 그 발전소 주변에 그 옥정 쪽에 그 아파트가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는 뭐 혜택을 주고 있나요 혹시? 제가 거기 사는데 전혀 없어요.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건 교육사업밖에 없어서 그 앞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와요. 그럼 저희는 요거를 지자체에 넘겨요. 온도를 한 번에 많이 올리면 폭탄 맞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게 사실이 맞나요? 네, 뭐 어느 정도. 아까 우리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가열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밸브가 많이 열릴 거거든요. 유량가 많이 열릴 거고 에너지는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근데 이 개별 난방하고 지역 난방이 그럼 체감적으로 그냥 소비자가 느끼기에 뭐 많이 안 따뜻해질 수도 있다. 같은 비용을 내고도 많이 안 따뜻해질 수도 있는 게 지역 난방이 좀 단점인가요? 그게 저희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해가 좀 부족하셔서 그런 건데 네. 어차피 발전소에서 떼서 중앙난방으로 옛날에 중앙난방이 있었잖아요. 네. 똑같거든요. 네, 네. 그걸 떼서 대신 이제 한 곳에서 난방을 생산해서 세대에 공급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세대에서 있는 개별 난방은 세대 안에 보일러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는 지금 발전소에 보일러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아까 또 저희가 보내드리는 기준 안에서 이 정도는 따뜻합니다라고 해서 90도를 보내드리는데 세대 안에서 돌리실 때 그 각 세대로 동급하시는 조건을 제한을 걸어버리면 우리는 90도로 보내지만 세대 안에서도 90도로 보내드려야 예를 들면 네. 더 따뜻하잖아요. 네. 많이 쓰실 때. 네. 그렇게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제 자꾸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앞서서 미리 제한을 거시니까 가서 세대에는 많이 쓰실 때도 똑같이 49도 낮에도 49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만족을 못 하시고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 10,000원 나오고 따뜻하게 지냈으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8,000원 내는데 따뜻하게 안 지내면 바로 뭐라 한다. 네, 네, 네. 그리고 그걸 많이 나왔다고 표현한다. 네. 그냥 나는 8,000원짜리 효용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이 뜨끈뜨끈했으면 별 소리 없죠. 네. 그러니까 올려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오히려 겁먹고 많이 안 올려놓아서 지금 체감하는 그게 적다. 소위 말해서 따뜻할 때는 공공온도를 줄여야 돼. 왜냐면 위에서 안 쓰니까 뱅글뱅글 도는 걸 고온도로 돌 때는 손실이 많아지니까. 네네. 안 쓰면 닫아야 돼. 네. 낮춰야 되고. 그 아파트에서 내는 거는 결국에는 도 전혀 상관없어. 그 손실률에 대한 금액만 더 내게 되는 건데 그걸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손실이 맞습니다. 나지 않게끔. 그럼 애기보다 세팅하고 저기 관리사무소가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잖아. 세팅만.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때 이게 그 아파트 단지 특성이 또 있어요. 저는 이제 기본은 40도, 60도라고 하는데 제가 가서 뭐 이거는 지금 온도계가 좀 이상하니 이걸로 하세요. 그다음에 온도계 배ገብ상 설치가 응달해 있으면 더 공급온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55도로 좀 줄인 다음에 공급을 하세요. 네이버 기준 온도랑 맞춰서 이렇게 교육을 개별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은 그 온도 맞추는 거를 좀 이렇게 아파트로 공문을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온도를 저희가 뭐 입주 대표나 관리 주체가 이렇게 온도를 정하겠지만 그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자녀 혜택 이런 게 있나요? 대리님 말씀 에너지 바우처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공급사가 지원하는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지역난방공사, 네. 다 말씀드리죠. 서울에너지공사, 여기는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는 노원을 공급하는 공급사입니다. 네. 또 지역난방공사는 일산, 판교, 분당, 동탄 이쪽으로 공급을 하는 거. 거긴 공사다 보니 정부에서 에너지 요금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라. 네. 그러면 시행을 하죠. 저희는 민간 사업자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시행을 하면 적자가 너무 심해져서 근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 그 팝업이 하나 있던데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이고 저희가 접수만 받아서 정부 돈으로 그 세대에 대해서 난방비 차감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에너지 바우처는. 네. 네. 그러면 대림 발전에서는 다른 지역 어디 하시죠? 대림 발전은? 양주, 의정부, 남양주, 남양주, 구리시. 구리시. 그러면 거기 전부 다 뭐 다자녀 이런 거 따로 나가는 거는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네. 없고. 정부에서 정부에서 시책하는 거를 대응을 하는데 저희가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건 없어요. 네네네.